이번 영상은 세제랑 과학세상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제 통합해서 단원별로 묶고 있는 과정이죠. 그거의 8번째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될 내용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과 질량,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 그리고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 핵 분열, 핵 융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그럼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내용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되겠습니다.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 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물리 그러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수식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러면 E 이퀄 MC 제곱. 뭐 생김새는 간단하게 생겼지만 꽤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물리학 1의 수준에 이제 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려면 이제 어렵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물리학 1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E 이퀄 MC 제곱, 즉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위키피디아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여기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매스 에너지 이퀴밸런스 그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긴 내용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감을 먼저 한번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매스 에너지 이퀴밸런스, 즉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relationship between mass and energy in a system's rest frame.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지에 있는 개에서 질량과 에너지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관계를 맺어주는 건데 뭐만 다르냐면, where the two quantities differ only by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만 다르냐면, 거기에 곱해지는 상수값, 질량과 에너지 사이에 곱해지는 상수값하고 뭐만 달라요? 측정하는 단위만 다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E 이퀄 MC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에너지이고 이게 질량인데, 요 에너지를 이렇게 질량으로 이렇게 여기 M이 와서 이렇게 나눴다고 한다면 뭐만 나와요? E를 M으로 나누면 C 제곱만 남죠. 요 C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상수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를 곱한 것만 다르다. C 제곱이라고 상수를 곱한 것만 다르고, 그리고 질량의 단위하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니까 단위만 다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개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다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는 그거의 원리는 누가?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E 이퀄 MC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수식으로 했다. 이게 뭐예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다. 질량과 에너지의 동등성을 한 거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써 있기를, 레퍼런스 프레임. 레퍼런스 프레임인데, 그 프레임은 시스템이 무빙하는 거다. 움직이는 관성 좌표계에서, relativistic 에너지하고 relativistic 매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론적인 에너지하고 상대론적인 매스. 그러니까 아까 정지에 있을 때의 에너지하고 매스하고는 얘는 조금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달라져요. 뭐 특수 상대성 이론에 가면 우리 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빛의 속도만 같고 나머지 것들은 시간도 달라지고 길이도 수축이 일어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에너지도 그 상대론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질량도 상대론적인 그 질량이 생기는데, 그렇게 생기더라도 어떻대요? 더 same formula, 똑같은 공식에 이제 그 통한다 하는 거죠. 그죠? E 이퀄 MC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통한다 하는 거고, 앞으로 많이 볼 수식이고, 지금 우리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생각하는 수식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볼까요? 뭐 E는 에너지이고 줄의 단위를 갖고 있고, M은 질량이고 킬로그램이고, 요거 C는 이제 그 빛의 속도이고,
요만큼 299, 792, 458 미터 per second. 우리는 보통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라고 이제 그냥 대략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를 하려고 했냐면, 야, 우리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왜 해야 되냐면 우리 물리학 1에서 생각한다면 물리학 1의 범위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 이거 질량 에너지 동등성 공부를 하면서 뒤에 보면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거하고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과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얘를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것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만 물리학 1에서 이것만 다룬다고 한다면 우리 왜 이거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공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요즘에 이제 핫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Why should we study Einstein mass energy equivalence? 왜 우리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만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E 이퀄 mc 제곱이다 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모던 피직스 현대 물리학의 코너스톤이라는 게 뭐예요? 주춧돌이 되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이제 언더스탠딩 하는데 물질과 에너지를 언더스탠딩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far reaching implication,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 many important phenomena, 여러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뉴클리어 리액션, 핵반응, 그리고 이제 블랙홀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 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고, 이런 이퀴밸런스 동등성을 공부를 하는 것은 relationship between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언더스탠딩하고,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응용을 하는데 어디에서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핵 기술이라든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술에서 하는데 굉장히 언더스탠딩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매스 에너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물리적인 세계를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걸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량 에너지 이퀴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 1에서 나오는 요 부분만 아니고 굉장히 현대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리학 1에서 범위에서 보면 요거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나오고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이 나오는데, 이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은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따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서는 핵 분열이 뭐였냐면 우라늄 235에다 중성자를 딱 이렇게 갖다가 충돌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었죠.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중성자가 2개 내지 3개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너지가 나올 때 뭐가 변하냐면 요 충돌 전에 요 충돌 후가 뭐가 변하냐면 질량이 이제 달라진다. 조금이지만 질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질량이 여기 이제 중성자가 충돌하기 전에 질량이 충돌 후의 질량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핵 융합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헬륨이 나오고, 그리고 중성자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에너지가 3.5 메가일렉트론볼트, 14.1 메가일렉트론볼트에서 두 개 합치면 17.6 메가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전하고 후에 질량이 줄어든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질량 결손이라고 하죠. 그 질량이 줄어든 거가 뭘로 변했냐면 에너지로 변해서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 분열하고 핵 융합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즉 E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왜 공부를 하는 거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현대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해서 한 거고, 지금은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의 질량 결손이다. 그렇다면 왜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게 질량이죠. 질량 결손이 아까 질량이 조금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 질량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대면 이 질량 조금인 거에다가 C 제곱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요 굉장히 큰 숫자에 제곱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조금의 질량의 결손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그것이 이제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이용하고, 핵 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그거에 해당되는 거고,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실험 단계에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과 질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물리량들이 이제 달라지죠. 앞에서 우리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길이 수축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질량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과 질량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운동량을 한번 보죠. 지금 우리는 운동량과 질량을 보는데, 운동량을 먼저 보면 고전역학에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표시를 했고 mv, 고전역학에서 요거는 뭐였어요? 질량의 M은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면 mv라고 하는 운동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V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그 거리를 요 시간만큼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m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반해서 우리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관측자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고유한 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었는데, 우리 이 우주선을 탄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을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시간하고 측정한 시간, 그리고 거리도 고유한 거리하고 측정한 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그거를 운동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유한 거리를, 여기 고유라고 하는 고유한 거리를 고유 시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델타 X를 델타 T 제로로 나누었더니 그 값을 이제 여기다 갖다 쓰면 델타 X에 델타 T 제로하고 델타 T 두 번 하게 되면 우리는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 값이 MV, 여기 요 값하고 똑같은 거고, 그 값, 측정한 시간하고 고유 시간하고의 관계는 앞에서 생각했던 이런 값들로 썼죠. 이게 뭐였어요? 델타 T라고 하는 측정 시간은 고유한 시간에다가 로렌츠 인자를 갖다 곱한 거죠. 그러니까 왜가 커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고 얘기했고, 그 값을 갖다가 쓰게 되면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MV라고 하는 고전적하게 생기는 거에다가 로렌츠 인자를 곱한 거를 갖다가 쓰게 되면 이제 이게 운동량으로 변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로렌츠 인자가 붙으니까 요 속도가 점점 커지면 요 값은 굉장히 커지는 값으로 되죠. 만약에 이게 속도가 없다,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V 이퀄 제로이니까 1분의 mv니까 요거 고전역학하고 똑같은 값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식으로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대단히 복잡하게 또 할 수 있는데, 우리 물리학 1에서 이런 정도로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요 P,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로렌츠 인자의 감마 MV였으니까 MV라고 하는 P 이퀄 MV라고 생각한다면 요 전체가 감마 M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감마 m이라고 하는 값을 상대론적 질량 m 프라임이라고 썼어요. 뭐 m 프라임이라고 쓰면 m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론적 질량이라서 정지에 있을 때 정지 질량을 로렌츠 인자를 갖다 곱한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v 값이 점점 커지면 요 m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은 상대론적인 에너지하고 운동량하고의 이제 관계를 따지는데, 이제는 굉장히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서 어떤 입자들을 운동시키기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실험적으로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테스트하기를 상대론적인 에너지하고 모멘텀, 운동량이죠.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at measuring. 그래서 상대론적인 표현을 하기를 에너지, 그리고 모멘텀은 운동량, 그리고 질량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성질, properties of particles moving approximately at the speed of light,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하는 그런 파티클은 뭐냐면 이제 벗어났어요. deviate from, 뭐하고? 뉴턴 역학,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 예측했던 거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갈 때를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그런 영역이죠. 그렇게 되면 고전 역학하고 예측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오버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고전 역학에서 클래시컬 미케닉에서 요 EK가 뭐예요? 카이네틱 에너지라서 운동 에너지이고, P 이퀄 MV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이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속도,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고전 역학이었어요. 여기에서 반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E 제곱 마이너스 PC 제곱 한 거는 MC 제곱의 또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소식을 이제 다음 장에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저기 봐요. E 제로라고 하는 에너지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지 에너지, 정지에 있을 때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간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을 E0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또 하나 있어요. E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지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요 E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 EK라고 하는 값은 앞에서 얘기했던 EK라고 하는 값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E0, EK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값으로부터 E0라고 하는 값은,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속도가 V일 때예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P라고 하는 값, 여기서 보면 E 제곱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값이 MV니까 속도가 제로라고 한다면 요 항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E 제곱은 MC 요거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속도 V가 되면 E 제로는 MC 제곱, 요 값은 이제 정지 에너지다. E 제로 값이다 하는 거고, E 값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MC 제곱,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값은 로렌츠 인자이고, 요 값에 요거 정지 에너지에다가 뭘 이제 더 갖다 붙인 거예요? 감마 값을 갖다가 붙인 값이 되는 거죠. 그런 값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 E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감마 MC 제곱에서 MC 제곱을 뺀 값이 되니까 요만큼 되고, P라고 하는 값인 감마 MV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여기에서 고전역학의 에너지 EK하고 여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E 값하고
관계를 찾고, 그리고 이제 운동량도 고전력학에서의 운동량 MV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그 운동량 감마 MV 값을 찾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가로축은 뭐라고 써 있어요? 스피드 오브 라이트 멀티플, 그랬으니까 빛의 속도의 배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0.5라고 하는 값은 0.5c라고 하는 값이니까 c 값의 2분의 1배. 여기는 이제 c 값이죠. c 값이 1.5c 이렇게 이제 값을 갖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로축 같은 경우는 카이네틱 에너지의 멀티플이니까 뭐예요? 운동 에너지의 배수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니까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의 배수값을 이렇게 하겠다니까 이쪽 축을 속도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 그린 색깔은 뭐예요? 뉴턴. 그러니까 고전역학, 뉴턴 역학으로 했던 것들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특수 스페셜 렐러티비티 하니까 빨간색은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속도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면서는 빨간색하고 그린하고 거의 일치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0.5를 지나면서부터는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생각했던 그런 에너지하고 고전력학에서 에너지가 뭐예요?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아까 뭐예요? The properties of particles moving approximately at the speed of light 하면 deviate from 이렇게 해서 많이 벗어난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면 많이 벗어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가로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빛의 속도의 멀티플 배수로 되어 있는 거고, 세로축은 이제 이건 뭐예요? 운동량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이퀄 MV의 이제 값을 갖고 해서 여기 이제 그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뉴턴 역학에서 생각한 거고, 빨간 것은 이제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그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되지 않을 때, 여기 이제 여기 0.5 이전에는 거의 동일하게 가는데 얘가 이제 점점 속도가 빨라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된다고 한다면 요 그린하고 요 빨간색하고 이제 운동량이 많이 차이나게 된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고전역학하고는 이제 물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속도가 느릴 때, 느리다고 하는 게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지 않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게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게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보면 고전역학에서 보면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이 속도 v로 움직이면 당연히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요 P가 운동량이 mv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K라고 하는 것은 2m분의 P 제곱. 그래서 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뭐예요? P는 운동량이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니까 운동량하고 에너지가 이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제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그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이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입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요즘에는 그걸 실험으로 이제 밝힐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이 1901년부터 1915년까지 월터 카프만 뭐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져서 뭐를 증명을 했냐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예요? 이와 같은 소식에서 질량, 운동량, 에너지인데 여기 이제 고전역학에서 질량, 운동량, 그리고 이제 정지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상대론적인 질량, 운동량, 에너지 이 관계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감마라고 하는 로렌츠 인자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여러 번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인자였어요. 그죠? 요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요 속도 V 값에 의해서 이런 값을 가진다. 여기서 뭐 우리 당연히 많이 생각을 해봤듯이 V가 점점 커지면 이게 굉장히 커지는 값으로 이제 되죠. 굉장히 커지는 값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가 실험적으로 이제 밝혀져 있다. 이걸로부터 우리는 뭐를 지금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냐면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이 수식으로부터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수식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우리 원하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뭘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여기 있는 거 이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MC 제곱분의 2는 감마다 하니까 우리는 2제곱은 얘가 이렇게 넘겨치면 감마 제곱, m 제곱, c의 4승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제곱이 감마 제곱, m 제곱, c의 4승이다 하는 거 하고 그 값을, 감마 값을 아까 로렌츠 인자 값을 했던 거에다가 그대로 갖다 제곱을 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변환을 하면 여기 C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V제곱 플러스 V제곱 그러니까 요거 뭐 변환하려고 이렇게 한번 갖다 집어넣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CM제곱 C의 4승 더하기 요만큼 이렇게 되고 요 값을 정리를 또 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이걸 또 얘가 이제 감마 제곱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이 돼요. 우리는 뭐를 끄집어내려고 하냐면 2제곱이 이거다 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자, 2제곱이 m제곱 c 4승 더하기 p제곱 c제곱이다. 요거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니까 지금 에너지하고 여기 운동량의 관계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 있고 운동량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고 c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운동량하고 에너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가 2제곱은 m제곱 c의 4승 더하기 p제곱 c제곱 이런 관계들을 찾을 수가 있다. 얘를 가지면 앞에서 우리 한번 해봤던 것처럼 운동하지 않고 V가 제로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찾을 수도 있겠죠. 한번 봅시다. 자,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에너지 값인데 지금 2제곱 아까 이제 찾은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 V 이퀄 제로라고 한다면 요거 P가 운동량이기 때문에 P 이퀄 MV인데 V가 제로이면 이 항이 제로가 되죠. 그죠? 제로가 되니까 이건 뭐예요? 2제곱은 M제곱 C의 4승이니까 제곱하고 이제 해서 이제 이거를 루트를 씌우면 2는 MC제곱인데 얘가 정지에 있다 그랬죠. V 이퀄 제로. 그러니까 정지, 2제로라고 그랬어. 정지 에너지. 2제로, 정지 에너지 있으니까 2제로가 MC제곱이다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의 의미가 질량의 에너지 동등성이고 이 질량의 에너지 동등성을 뭐 우리 앞에서 1편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2편에서 생각했던 거 전체 다 합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도 E0 이꼴 mc제곱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은 질량이 바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가 질량의 효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뭐냐면 질량하고 에너지는 서로 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정지한 물체의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질량과 에너지 저장, 질량도 에너지 저장의 한 형태로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전환될 수 있는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이거를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 E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현대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근간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E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얘기할 때 꼭 예로 이제 드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응용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두 가지 중에 먼저 핵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자 핵에 중성자와 같은 입자가 충돌하여 질량수가 비슷한 두 개의 원자 핵으로 나누어지는 핵 반응이다. 그것의 하나의 예가 우라늄 235가 느린 열 중성자를 이제 충돌시키면 이와 같이 그 동위 원소 238, 235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돌을 해서 바륨 그리고 이제 크립톤 이런 것들로 생성되는 것들이 이제 핵 분열이 되는 거죠. 뒤에 얘기를 자세히 할 거고요.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가 매우 작은 원자 핵끼리 거꾸로 이제 이렇게 질량수가 작은 중수소, 삼중수소가 이제 충돌을 해서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를 만들어내고 이와 같이 이제 중성자하고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고온 고압에서 고속으로 충돌하여 무거운 원자 핵을 만드는 핵 반응이다. 그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그런 태양의 핵 융합의 과정을 지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연구 과정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핵 분열하고 핵 융합에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융합 이제 이제 분열 전에 하고 후에 그 질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걸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핵 융합을 할 때도 전하고 후일 때 전에 비해서 후가 질량이 작아지는 그런 질량 결손.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것 대신에, 이 질량이 줄어드는 것 대신에 뭐가 발생을 해요?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이용을 하겠다 해서 이제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을 이제 우리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레벨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원자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학 원소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이고, 그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은 전자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실제적인 모양은 이와 같은 모양이 아니지만 이런 모양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붉은색, 파란색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원자 핵이고요. 여기 노란 걸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원자 핵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공식적으로 확인된 원소의 개수는 118개 정도 있다 하는 거고, 원자 핵의 표기법을 보면 X가 이제 원소 기호이고 G가 원자 번호이면서 양성자 수이고 A가 질량 수이고 핵자 수이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G 플러스 N이니까 양성자, 그죠? 원자 번호이면서 양성자니까 양성자에다가 중성자 수를 합친 게 질량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중성자 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G를 빼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표기법이 되는 거고, 그 원자 질량 단위를 이제 U라고 씁니다. 굉장히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U라고 쓰고, 얘는 기준이 탄소 원자는 C라, 원소 기호가 C이고, 그 원자 번호가 이제 6이고, 그리고 질량수가 12인데 12라고 하는 질량수를 12분의 탄소 원자 질량을 12분의 1 나눈 것을 말하고, 1U라고 하는 것은 대략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굉장히 작은 값이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삼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를 1U에 해당되는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E 이퀄 델타 MC 제곱
그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 아인슈타인이 E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거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지금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이 1U니까 여기에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하고 그리고 이제 C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스 제곱을 하면 약 93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그러니까 1U라고 하는 질량이 해당되는 정지 에너지 값은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원자 핵은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강한 핵력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어요. 그 이제 자연의 힘이죠. 핵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원자 핵의 핵자들을 따로 분리하려면 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반대로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 핵자들을 결합하여 원자 핵을 구성할 때는 질량 결선에 의해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 강한 핵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합 에너지가 큰 값이죠. 이 결합 에너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E 이퀄 델타 mc의 제곱에 갖다 집어넣고, mP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질량이고 mn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 질량이고,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의 질량인데, 그때 이제 GMP 양성자의 질량에다 요 G가 뭐였죠? 양성자 수였죠. 그러니까 양성자 수를 이렇게 갖다 곱하고, 중성자 질량에다가 중성자 수를 갖다 곱하는데,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면 이제 중성자 수가 됐으니까 갖다 곱한 다음에 요 전체에서 그 원자 핵의 질량을 뺀 다음에 하나 1U에 해당되는 에너지, 아까 여기도 931 메가 일렉트론이었으니까 일렉트론 볼트였으니까 1U당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갖다 곱하면 요 결합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하면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됩니다.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 여기서 결합 에너지죠. 결합 에너지를 뭘로 나눈 거냐면 핵자 수로 나눈 값을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있어서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가 있고, 얘가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를 그 원자 핵의 그걸 이루는 핵자 수로 나눈 값이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질량수 60 근처에서 질량수 60 근처에서 철의 동위 원소 이거 이제에서 약 8.8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여기 보게 되면 9 메가 일렉트론 볼트이고 얘가 8 메가 일렉트론 볼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 한 8.8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가장 크고, 이 근처에 원자 핵이 가장 안정하다. 여기 이제 철의 근처, 요거 철이 위치한 근방에 이 가장 안정한 영역이고요. 이와 같이 이제 무거운 질량을 가진 우라늄이 이제 분열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안정한 영역이 철 쪽이니까 분열을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라늄 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는 것을 핵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수소 쪽, 이 수소 쪽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가 안정한 영역이니까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수소 쪽에서 이제 가벼운 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 반응에서 핵 분열이나 핵융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핵 분열이나 핵융합을 나타낼 때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질량 결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원자 질량 대 질량 수의 비율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탄소 원자일 경우 탄소 원자의 질량을 뭘로 나눴어요? 질량 수로 나눴어요. 질량 수가 몇이에요? 12라고 하는 질량, 질량 수가 12이기 때문에 12로 나눠가지고 1U라고 했으니까 탄소 질량하고 질량 수의 비는 1이에요. 1.
1인데 여기 철인 경우에 F2인 경우에 0.9983 이렇게 해서 거의 1이긴 하지만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갖고 있죠. 이 얘기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자 질량에 비해서 질량수로 나눈 값이 원자 질량이 작다 그거죠. 그죠? 그리고 H의 경우, 수소의 경우에는 1.001에 가깝지만 1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원자 질량이 질량수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처리 질량이 이제 원자 질량 대 질량수의 비율이 제일 작고 여기가 제일 작고 이쪽이 크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안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게 원자 질량 대 질량수의 비율이 작은 값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큰 값이고 여기가 작은 값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질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핵 분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이쪽으로 가면 질량이 작은 값을 갖고 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핵 분열,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핵 분열이고 나중에 보는 핵 융합인데 아무튼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 안정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질량이 작아지는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원자 질량 대 질량수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봤고요. 자, 핵 분열이 이제 뭔지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유라늄 235 원자를 가지고 느린 열 중성자를 충돌을 시키면 이와 같이 우라늄 236을 잠깐 거쳤다가 이렇게 두 개의 원자로 깨지면 크립톤이라고 하는 거하고 바륨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중성자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과정이 우라늄 235의 핵분열 반응식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됩니다.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우라늄 235가 236을 거쳐서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하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중성자인데 중성자가 3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요 밑에 두 번째 거는 우라늄 235가 이렇게 236을 거쳐서 이제 하는데 다른 과정을 제논이라고 하는 것과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해서 이때는 중성자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는. 그러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우라늄 235가 핵 분열을 일으켜서 중성자 3개나 2개가 나오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왜 발생시키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발생 전하고 이제 핵 분열 전하고 핵 분열 후에 뭐가 일어나요?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그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 발생하는 걸 먼저 보기 전에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의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양성자 수죠, 그죠? 원자 번호이면서 그러면 여기 요 밑에 92 더하기 제로 하게 되면 92죠. 여기 와도 이제 우리는 92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그 원자 번호를 다 합치면 56 더하기 36 하게 되면 92죠. 그러니까 뭐가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해보면 92라고 하는 값을 가기 때문에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량수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고 질량수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수 보존 법칙.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거죠. 235 더하기 1 그러면 236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36이 되는 거고 여기 141 더하기 92 더하기 그리고 여기 이제 중성자가 3개니까 여기는 3을 더해야 되겠죠. 그렇게 다 더하면 아마 그 235가 돼서 질량수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더하면 여기 이제 236이 됐으니까 얘도 140 더하기 94 더하기 질량 여기 중성자가 2개니까 2를 더하면 아마 236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과 질량수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 분열을 할 때 아까 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요 핵 분열을 해서 이 2, 3, 5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바륨, 크립톤 이런 것들로 됐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질량이 더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질량이 제일 작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질량이 작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량이 작아지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질량 결손이 일어난 것을 이제 우라늄 원자핵 한 개가 핵 분열할 때 약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킬로그램의 작은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에 의해 약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거는 핵자당 방출되는 에너지 값으로 하면 0.8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핵 분열의 연쇄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개의 우라늄 원자핵이 이렇게 느린 열 중성자를 만나서 이제 충돌해가지고 원자핵이 핵 분열해요. 생성된 2개 내지 3개 정도, 이와 같이 2개 내지 3개 정도의 중성자. 아까 이제 생각했던 그 핵 반응식에 보면 2개 중성자, 3개 중성자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 중성자는 상당한 에너지를 가짐으로 속력이 매우 빠르다. 이런 고속 중성자들은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해도 핵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관통을 해버려요. 그렇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중성자들을 이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느린 열 중성자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충돌 후 생성된 2개, 3개 정도의 고속 중성자들을 이제 이렇게 그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게 속력을 낮춰야 돼서, 속력이 충분히 느린 중성자가 되면 주변의 다른 우라늄 원자 핵과 충돌하며 연쇄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런 핵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고속 중성자를 이제 느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느리게 만드는 것이,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감속제가 필요를 해서, 감속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어봉하고 흑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이 천연 우라늄 핵 연료이고, 그 천연 우라늄 핵 연료를 그 이제 개수를 줄인 제어봉이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에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흑연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감속제를 만들게 되면, 그 감속제를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느린 열 중성자가 돼서 다른 우라늄을 이제 때리게 되면 그거 이게 또 이제 에너지를, 그 핵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연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으려면 이런 감속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자로를 보면 이와 같이 감속제, 제어봉들이 있고, 거기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생긴 그 에너지가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뜨거운 증기가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이 되게 되겠습니다.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가벼운 핵이 융합하여 하나의 다른 무거운 핵이 되는 과정을 말한다 하는 건데, 우리 그 예를 하나 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인공태양이라 그래서 핵융합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그 연구하고 있는 거가 이렇게 생긴 연구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수소하고, 이게 수소죠. 그리고 삼중수소 2개를 융합을 시켜서 요 헬륨을 만들면 중성자가 나오고 또 에너지가 나오고, 우리 에너지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2개 합치면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는데, 이것과 이제 수소하고 중수소니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니까 어디예요? 요거 이제 요 그래프가 지난번에 봤던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이고, 이쪽에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거운 원소들이죠. 가벼운 원소,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합쳐서 뭘 만들었어요? 헬륨이라고 하는 것을 융합을 시켜서 헬륨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우리 그 질량 대 질량수의 비로 따지면 여기 가장 안정한 영역에 있는 것이 질량이 굉장히 작은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질량이 작아지는 쪽이고, 이쪽에서도 가도 이렇게 질량이 작아지는 쪽이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핵융합, 이거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그
좀 낯설으면 앞에 우리 동영상을 한번 발표했던 핵 분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합쳐서 이렇게 헬륨이라고 하는 걸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질량 결손이 일어났죠. 그 질량 결손이 일어난 것이 E 이퀄 mc 스퀘어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요만큼 에너지를 얻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원자의 핵을 융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원자의 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에 서 밀치는 힘이 있을 텐데 이 밀치는 힘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해서 고온 고압으로 에너지를 가해서 얘를 가까이 이제 가져가면 얼마만큼으로 가까이 가져가냐면 핵력의 작용 범위 안으로. 근데 핵력이 작용하는 범위 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가까이인 거냐면 1 내지 2 fem토메타. fem토메타가 10의 마이너스 15승 메타라서 굉장히 가깝게 갖고 간, 그러니까 굉장한 에너지로 굉장히 가깝게 갖고 가면 뭘 할 수 있다? 핵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있는 것처럼 입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쿨롱 장벽, 이제 금방 정전기적 그 쿨롱 장벽을 넘어 핵 융합이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핵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뭐냐면 핵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간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고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있지만 보통 강한 핵력을 핵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이제 핵력이 작용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내지 2 fem토메타 안으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영문으로 써 있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충분히 거리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두 개의 원자 핵을 충분히 가깝게 가져가고, 얼마만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융합이 일어날 수 있게 퀀텀 터넬링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핵융합은 태양을 포함하는 별에서 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핵 합성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20세기 초에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핵융합이 뭐를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별에서 열이 나고 빛이 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여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지한다. 그러니까 별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수소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여기 영문으로 써 있는 것도 이제 이니셜이 하이드로전, 수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별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함량이 높고 콜롱 장벽이 낮기 때문에 아까 콜롱 장벽 얘기를 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후 별의 질량과 온도에 따라 별이 합성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결정이 된다. 별의 이제 질량이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융합 과정도 다른 융합 과정들을, 그리고 원소들이 다른 것들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작은 질량을 가진 별은 수소 핵 융합 과정을 통해 헬륨 원소를 합성할 수 있으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헬륨 핵 융합 과정으로 탄소와 산소 원소까지 합성할 수 있다. 태양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별은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원소를 합성할 수 있으며, 질량이 태양의 5배보다 큰 별은 철, 니켈 등의 무거운 원소까지 합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크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소를 합성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소 핵 융합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는 수소폭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들을 뒤에서 한번 보면 이제 이해를 조금 더 할 수가 있을 텐데, 별에서 핵 융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축이 이제 로그 축이, 양쪽 축이 다 로그 축이에요. 이쪽 축이 에너지 축이고 이쪽 축이 이제 온도 축인데,
온도에 따라서 융합하는 과정들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아까 그 설명을 하면서 태양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온도가 낮게 되어 있는 이런 쪽을 우리는 프로톤 체인이라고 해서 양성자 순환 과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P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PP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융합 과정이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4개의 수소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헬륨으로 이제 융합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태양보다 더 온도가 높은 것은 이제 CNO 사이클이라 그래서 CNO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C가 카본이고 N이 나이트로젠, O가 옥시전이니까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융합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보다 온도가 높으면 그런 사이클을 거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우리는 이걸 이제 자세히 공부할 예정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얘들을 이제 모델링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CNO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프로톤 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태양 내 별에서 핵 융합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금방 봤던 그 프로톤 체인이라고 하는 거, 태양의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수소 원자 4개가 이제 이런 중간 과정들을 거쳐서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는 융합되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의 표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프로톤 양성자이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뉴트론 그래서 중성자이고 포지트론 여기 이렇게 회색이 있죠. 이쪽이 약한 회색 그 양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감마레이가 감마선이고 중성비자 또는 중성미립자 하는 게 뉴트리노 하는 것이 중성자, 중성미립자 여기죠. 이렇게 중성자, 중성미립자 하는 것으로 이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소 원자 4개가 요 중간 과정을 거쳐서 헬륨으로 되는 과정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단계에서는 수소 원자핵, 여기 4개라 그랬죠.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중수소 원자핵이 된다. 그래서 요거 수소 원자핵과 중수소 원자핵이 합쳐서 중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를 여기서도 발생을 하죠. 중수소를 만들고 여기 요것도 이제 만들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양전자라 그랬죠. 양전자, 포지트론, 양전자라고 하고 이게 중성 미립자도 나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여기 앞에 1단계에서 만들어진 중수소 원자핵하고 수소 원자핵이 핵 융합해서 헬륨 3 원자핵이 된다. 그래서 헬륨 3 원자핵이 중수소하고 수소 원자핵이 합쳐서 헬륨 3 원자핵이 되는 거. 그리고 감마선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물론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를 보면 헬륨 3 원자핵과 여기 2단계에서 만들어진 헬륨 3 원자핵과 헬륨 3 원자핵이 융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이제 안정된 헬륨 원자핵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중간 단계를 이렇게 이제 거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안정된 헬륨으로 만들어지니까 아까 이렇게 봤던 그래프 상에서 가벼운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질량 결손에 의해서 뭐를 얻어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는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처럼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몇 단계에 걸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 헬륨 원자핵이 되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얼마만큼? 약 26.7 메가 일렉트론만큼 에너지를 얻는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핵 융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핵 융합로에서 핵 융합, 혹은 이제 인공 태양이라고 얘기를 해서 각 나라에서 이런 인공 태양을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K스타라고 하는 데서 수행을 해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융합로에서 핵융합은 요 중수소하고 이 삼중수소를 이렇게 그 융합을 시켜서 헬륨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 중성자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두 개 합치면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서 얘를 이제 보게 되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합쳐서 헬륨이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고 이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핵융합을 지구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보게 되면, 태양의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한 핵융합 세 가지 조건을 보게 되면, 연료,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는 장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를 이렇게 했냐면 원자 핵을 가깝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핵력이 작용하는 범위 안으로. 그래서 굉장히 1fem토, 2fem토 베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걔들을 그 가깝게 가게 만드는 장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핵융합 세 가지 조건을 보게 되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수소하고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추출 가능하고, 삼중수소는 리튬을 이용해서 핵융합로 내부에서 작체 생산할 수 있고, 초고온 플라즈마, 같은 극을 띠는 원자 핵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가 요구되고, 플라즈마 상태의 연료가 1억 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될 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1억 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그 온도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가열하는 그런 반응이 필요하다. 그런 1억 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제 가두는 장치가 필요한데, 플라즈마는 전기적 성질로 인해 자기장에 영향을 받으므로 핵융합 장치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 1억도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고 유지한다. 그것을 우리는 토카막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토카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너츠 형태로 인해서 자기장으로 이제 플라즈마를 가둬 놓아야 이제 걔가 지속적으로 그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상당한 연구 성과를 지금 이제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융합로의 조건을 보게 되면, 그런 원자 핵들이 밀도 있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융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밀도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가둬야 되는 가둠 시간하고 높은 온도, 1억도라 그랬죠. 높은 온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그 무공해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대되는 그런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 핵융합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코웍도 같은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쉽지 않은 내용을 긴 시간에 걸쳐서 시청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했던 것들은 이제 그 통합하는 과정 중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단원을 했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뭐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운동량과 질량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 그리고 핵 분열, 핵 융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통합한 내용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